네, 반갑습니다. 국원세 은퇴 사용설명서. 오늘 우리가 노후를 당당하게 사는 한 10가지 좋은 생활 습관부터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한가라는 걸 10가지로, 이게 10가지입니다, 장장. 그래서 10가지를 재밌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을 좀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건강해야 사람 만날 수 있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집으면 일을 하다 보면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든 기본적인 건 건강이다. 근데 이 건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육체적인 건강과 그 다음에 정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주로 이제 먹는 것하고 운동하는 것, 이게 이제 많이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건강은 아마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는 것, 아마 그것이 노후에 좀 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게 힘들긴 할 텐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육체와 정신이 좀 잘 조화롭게 가는 방식들을 건강 쪽에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일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돼요. 뭐 거래처라고 된다든지 아니면 동료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제 결국 은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좀 복원해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동호회 모임 같은 거 잘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하고 어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동 같은 거, 등산 모임 같은 거, 아니면 뭐 인라인 모임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고도 연결되고, 또 하나가 이제 서로를 좀 배려해 주다 보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려운 얘기인데, 항상 새로운 걸 공부하고 좀 모험을 즐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늙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설령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 써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 DNA에 정착이 되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어떤 공부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배우시든 아니면 학습을 하시든,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60이 넘어서 박사학위까지 했거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나이 많이 먹어서 박사학위 이거 무슨 쓸모가 있겠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배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배우면 늙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하시지 말고, 우리 사회가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사철. 문학과 그 다음에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될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학문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아마 심심하지도 않고 시간도 잘 구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것도 참 젊을 때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쓸 돈이 없으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괜히 기운 빠지고, 어디 가서 이제 밥도 한 끼 사야 되는데 밥 한 끼 못 사고 그러면 의기소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든 젊을 때 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동소득이 있을 때 자산소득으로 좀 전환시키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결국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3층 보장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잘 싸서 그것만 가지고도 좀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재미있는 일과 의미 있는 일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나이 먹어서는 소득보다는 재미와 의미에 방점을 두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텐데,
젊을 때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소득도 높아지고 해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재미있는 일을 해야 일단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미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하고 연결되면 더욱 우리가 소득도 높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시간이 잘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단 본인의 시간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루가 몇 초이신지? 하루가 86,400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하루 86,400원을 매일 입금시켜주는 통장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대신 저녁 12시가 되면 안 쓰고 남은 건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6,400원을 열심히 쓴 사람이면 내 통장에 86,400원이 쌓여 있었는데, 이걸 소홀히 한 사람들은 부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잔고가 없는 거죠. 그럼 매일 86,400원을 열심히 쓰는 사람은 1년만 되더라도 몇 천만 원이 모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방식으로 자기의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는 없는 그런 부분이죠. 지난번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디 학교에서 이제 학생한테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사과 10개 있는데 3개 먹었다. 몇 개 남았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는 다 7개예요 그러는데 한 친구가 3개예요 그러더래요. 그게 왜, 7개, 3개 먹었으면 7개 남았는데 왜 3개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개 남았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내가 쓴 것만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잘 정리해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쓴 시간, 보람 있게 쓴 시간이 나한테 남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는 결국 아까 이제 건강하고도 연계되지만 신체 기관들이 오장육부가 잘 굴러가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이게 다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체 기관들이 조화롭게 가도록 하는 방식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움직이고 가능한 한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8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치매 같은 부분들이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나이가 60밖에 안 되는데 치매 3기, 4기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서, 제 친구 와이프 얘기인데,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녁만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아닌 사람 누가 있냐.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예컨대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정신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는 결국 이제 도전인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게 도전일 것 같죠. 새로운 공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젊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본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글쓰기, 책쓰기 같은 거 되게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내가 프로슈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로 내가 책을 보는 거 중심으로 했다면, 내가 글을 좀 써본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글이 모여서 책을 좀 써본다. 이런 것은 결국 내가 생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의 소비자이지만 내가 책을 내주는 사람으로서의 생산자가 된다. 그걸 프로슈머라고 보통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문제, 와이프, 남편, 이런 다른 사람의 눈치, 그다음에 상사, 동료 이런 게 중심을 뒀다면, 이제 나는 왜 살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철학적인 정리들, 그게 보통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의미 있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나와 대화를 많이 했는가라는 숙제들을 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본인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의미 있는 인생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는 1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간략한 부분들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길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